12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참 날씨도 그런데 을지년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을지년스럽다가 뭔지 아시죠? 옛날 말인가 너무?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라나? 그러니까 을지년스럽다가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랄까 기괴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 을사조약이 있었던 해 1905년이 을사년이었어요. 그 을사년에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변화된 게 을지년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요즘 세상 분위기를 보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세상이 어찌 될지 참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12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지식 오마카세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장이 알려주고 싶은 거 알려드릴 거고요, 주로 경제를 읽기 위한 금융 지식들이고 추가로 이제 과학, 철학, 역사 등등의 모든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선택의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우선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의 산업 생산,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산업 생산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조선도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조선 관련주 주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도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 4분기 GDP 확정치가 0.6% 증가를 했고요. 실질 GDP로는 연율 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밑으로 성장한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7년 IMF 위기 때랑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리고 이제 20년 코로나 위기 때 이후로 2% 밑으로 성장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과 그 잠재 성장률만큼도 못하는 지금 점점 성장률이 더뎌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도 WTI 기준으로 82불까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유가의 향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밝았으니까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야겠죠.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시장을 좀 기대하게 할 만한 수치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고용보고서상의 숫자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이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2월 달에 고용보고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더 아무래도 공신력은 있는데 이게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게 시장에서는 좀 놀랄만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튼튼한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슈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지 잡 오프닝,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되게 경직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용도 되게 경직돼 있고 해고도 잘 안 시키고 고용도 잘 안 시켜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이 경기하고 고용 문화가 직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용 수치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자유롭고 해고도 매우 자유로운 주급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과 해고가 경기와 직결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용이 좋다, 해고를 별로 안 한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꽤나 큽니다. 근데 반대로 고용을 안 하고 해고를 많이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꽤나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달 첫째 주에 금요일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고요. 그 전날에 이제 조지 잡 오프닝, 이제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나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를 그 전달 거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시고서 요거를 보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요. 한국의 무역 수지는 또 예상치보다 꽤나 높은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은 없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하고 큰 차이가 없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서도 앞으로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를 시장에서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상수지는 30억 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본의 4분기 GDP 속보치에서는 마이너스 0.1%가 나와가지고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확정치를 까고 보니까 0.1%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가 그래도 침체는 면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얘기하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흥국 같은 경우야, 중국 같은 경우는 5%, 6%씩 성장해도 지금 그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채가 메꿔지지 않아가지고, 신흥국은 원체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2번 연속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이 4.256%로 나왔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4%, 2월 말에 나왔던 속보치랑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시장이 좀 꽤나 충격을 받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네,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나 해서 시장의 기대가, 원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제일 많이 기대할 때가 올해 6번을 낮출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 동안 6번을 낮춘 적이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거나 아니면 9.11 테러 났을 때, 요럴 때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6번 낮출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오면서 연내 금리 4번밖에 안 낮추겠다를 넘어서 이제는 3번밖에 안 낮추겠다라고까지 이제 예측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제 4.093으로 발행됐던 게 이번에 4.166으로 발행됐고, 시장 금리는 10년물 국채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의 실업률은 2.6%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뭐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분들의 고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나 보건복지 서비스업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은 그래도 금리가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다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를 했다, 늘어났다, 이 말은 처음에 물가를 올리거나 성장을 올리거나 아니면 물가를 낮추거나 성장을 낮추거나 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많이 샀다는 거는 물가가 오르거나 성장을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예상치보다 소매 판매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좀 적게 사고 있다는 거는 미래에 물가를 낮추거나 성장을 낮추거나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좀 유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전화가 아니고요,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아니고요, 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풀린 돈이 M1이라는 개념이 협의 통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나 수표 같은 우리가 진짜 바로 쓸 수 있는 돈들을 얘기하는 게 M1의 개념이고요. M2의 개념은 광의 통화입니다.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M2 머니 서플라이는 M2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여주게 하는 거고,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에 4.3%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둘 중 하나가 오릅니다. 아니면 둘 다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는 떨어지고 뭐 하나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하여튼 뭔가 오르기는 오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